네, 안녕하세요, 구독자 여러분들. 절절TV 히타입니다. 네. 금요일날 건설주, 원전주들, 다 엄청 올라가지고, 그죠? 엄청 올라가지고, 모두 다 행복하셨을 금요일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. 실제로 뭐, 많은 분들이, 개인적으로, 제 지인분들이 아무래도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, 개인적으로도 좀 연락을 주시고, 수익을 덕분에 보게 돼서 고맙다,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셔가지고, 저도 되게 뿌듯하고, 네, 기쁨을 잘 나눌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. 네. 근데 어쨌든 제 방송을, 이렇게 잘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, 제가 목요일날, 원전을 다 팔았거든요. 그래서 우리 저기 방금 그 썸네일처럼, 막, 전날, 상한가 가는 전날, 다 팔아버린, 흑우가 될 뻔했는데, 예, 사실 아침에는 원전이 이렇게 시세가 안 좋았어요, 별로. 그죠? 근데 갑자기 이제 오른 그 이슈가 있죠. 이슈가 있는데, 이 이슈를 과연 이용해서, 잘 하셨을까? 제가 또 괜히 말해가지고, 막 아침에 다 파셨고, 이거 못 드신 거 아닌가?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는데, 제가 이거를 어떻게 매매를 했는지, 또 그 매매 타점을 오늘 좀 공유를 드리면서 다른 얘기들도 좀 하긴 하겠지만 오늘은 그거 좀 위주로 말씀을 좀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은 이거 조금 오늘 얘기하기에 앞서서 이게 방송 시간이 사실 제가 더 막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사실 많은데 이게 더 길어지면은 재미도 좀 없을 것 같고 지루할 것 같아가지고 항상 10분 내외를 좀 목표로 하는데 항상 조금씩 더 오버돼가지고 항상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하여튼 좀 압축적으로 잘 얘기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한신기계. 일단은 저는 이게 제 금요일 날 그 매매 알려주는 체크해주는 그런 차트거든요. 그래서 4,800원을 돌파하는 걸 보고 사고 5,000원을 돌파하는 걸 사고 사서 세 번에 걸쳐서 불타기를 했습니다. 불타기를 하고 매도 절반씩 해서 한 10%에서 한 13% 정도 매매를 하면서 이제 금요일 날은 원전은 어쨌든 요걸로 거의 뭐 되게 나이스하게 매매를 했죠. 사실은 뭐 30%못 먹어서 좀 아쉽긴 하죠, 사실. 어쨌든 근데 저는 어쨌든 바닥에서부터 원전을 계속 좀 샀던 입장에서 어쨌든 조심하자는 입장은 좀 변함은 없습니다. 네. 근데 이걸 왜 이렇게 할 수 있었냐라고 하면은 사실 요 이슈가 있었어요. 러시아에서 경제 제재 하나로서 이 로사톰이라는 회사를 제재를 한다. 근데 이 회사가 35%전 세계에서 우라늄 35%를 공급하기 때문에 상당히 큰 이슈다. 이거는 되게 큰 이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다시 봐야 된다라는 생각을 좀 그러니까 바로 하게 됐습니다. 바로 하게 됐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전은 제가 저번에 뭐 한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. 몇 주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그 순서가 보성, 한신, 일진파워 이게 시간에 갔던 순서거든요. 그 문재인 대통령이 탈원전 얘기 번복했을 때 그래서 그 대장을 요 순서대로 인지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한 2, 3주 전에 드렸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성은 꼭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보성이 지금 주의 종목이에요. 주의 종목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당연히 한신기계를 저는 사야 된다, 산다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죠. 그런 입장에서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고점이 한 5,000원 정도거든요. 근데 여기서 계속 이제 맞고 떨어지고 하다가 이제 뚫을 것 같아서 4,800원쯤에 한번 사고 뚫을 때 이제 두 번을 더 산 거죠. 네. 이렇게 해서 돌파 매매를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고, 매도했던 거는 사실 이 한신기계의 최고가가 5,210원입니다. 그래서 5,200 요쯤에 한번 팔고, 그 다음에 그 절반 정도 팔고 절반 정도는 이제 신고가 구간이니까 들고 가다가 뭐 한 4, 5%더 먹고 팔고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. 네. 그래서 이런 신고가 나는 매매들 이런 돌파 매매를 어떻게 했는지 한번 공유를 좀 드려봤고 그다음에 저는 아무래도 좀 자리가 좀 부담스러워서 보성파워 같은 경우에도 이격이 좀 좁혀지는 걸 기다리겠다라는 말씀을 저번 방송에서 드렸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한국전력 같은 거는 많이 살 수 있잖아요, 선물로. 그죠?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급등락이 좀 덜하기 때문에 이런 거 아침에 사실 원전을 좀 비우면서 이런 종목은 또 이런 저점에서 목요일 저점 부근에서 24,000원 부근에서 계속 샀는데 오후 들어서 싹 올라오면서 이것도 사실 되게 수익을 나이스하게
낼 수 있었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대형주는 좀 매매를 했고, 한신기계 같은 경우에는 돌파로서 그렇게 매매를 좀 했고,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선물로서 매매하기 되게 좋은 종목인데, 요런 구간이 사실 맞고 떨어지는 구간인데 여기를 뚫었다? 그럼 22,400~500원대부터 이제 돌파로 이제 매수를 한 거죠. 이것도. 네, 요 정도 구간부터 22,200원, 300원, 400원 이렇게 위로, 네, 위로 이제 매수를 하면서 이제 대응을 했습니다. 네, 이런 식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, 그리고 한시기계는 없지만 이제 요 다음 종목으로 우진을 좀 생각하고 있어요. 사실 이게 이제 한신기계의 그 돌파 매매가 나오기 직전 차트랑 되게 비슷하거든요. 그쵸. 그래서 요것도 요 12,000원, 11,500~600원 여기를 돌파하면은 사실 되게 한 거의 15,000원, 16,000원까지는 보이는 그런 차트가 됩니다.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요 구간, 그죠? 이게 지난 여름부터 시작해서 한 번, 두 번, 세 번, 네 번, 다섯 번, 여섯 번 뭐 계속 맞고 떨어졌던 구간입니다. 요 구간 뚫으면 16,000원, 15,000원까지는 거의 직행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다음 종목으로 또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. 네. 그래서 이렇게 오버나이트 했던 이유를 말씀드렸고, 건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다 좋았죠. 계룡건설. 제가 대표적으로 말씀드렸던 거, 13%까지 올랐었고요. 장중에. 대우건설 5%. 이화공영 같은 경우에는 사실, 네. 삼부토건 저번에 제가 매매했듯이 이것도 매매는 좀 했는데, 요런 종목은 사실 방송에서 추천이라기보다 말씀드리기 좀 아무래도 너무 좀 급등락이 심해서 좀 부담스러워서 좀 얘기는 안 했던 종목인데, 요것도 이제 한 6,000원쯤에 매도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한 10% 정도는 먹은 것 같은데, 또 상한가 못 먹었지만, 하여튼, 그래서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고점 매도를 잘 못합니다. 네. 어쨌든 그래도 건설 건자재만 이제 집중을 해서 어쨌든 수익은 다 골고루 내서 3일 CNS도 5% 올랐고, 산모게스폼 계속 말씀드렸던 거, 대림비행코도 전날 말씀드렸죠. 이것도 장중에 한 8%까지 올랐었고, 하츠는 조금 오르다 빠졌는데, 네, 하츠 여전히 좋게 보고요. 네, 하여튼 그렇게 해서 좀 건설들도 자리는 한 번씩, 한샘 같은 경우도 잘 올랐죠. 자리는 한 번씩 맞고 떨어질 자리예요, 사실.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, 그리고 이런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기사들 나오는 거 이건 좀 부담스럽고, 뭐 텔레그램이니 뭐 블로그니 유튜브니 너무 지금 정책주 건설주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저는 지금은 절제비 조금 챙기는 구간 쌓아 나가는 거를 조금, 그러니까 잃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는 그런 구간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조금 이제 좀 조심하자라는 의견이고, 뭐 컬러는 지금 시장의 컬러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. 일단은 핑퐁장이고 테마장이고 선점을 잘해야 됩니다. 선점. 그래서 다음 선점할 그런 섹터들을 사실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네. 사실 다 얘기를 하기에는 지금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가지고, 일단 시장의 컬러는 지금 하루에 10%씩 이렇게 주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. 그래서 근데 이런 종목이 막 단기간에 가버려요. 단기간에 몇 분 만에. 그렇기 때문에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선점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, 계속 말씀드렸던 진양, 산업, 진양, 화학, 오세훈이죠. 네, 7% 올랐고 4% 올랐고, 안철수 중간에 25%까지 올랐었나요? 네. 그렇습니다. 이게 지금 장이 이렇습니다.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 사실 되게 좋은 장이에요. 그러니까 잘 이제 이쪽에 집중은 하되 절제하면서 잘 챙겨야 되는 그런 장이라고 생각하고, 사야 될 구간에 있는 것들이 좀 보입니다. 그럼 삼성전자나 그럼 그건 아니고요. 자, 이거는 제가 61,000원 말씀드렸고, JD님은 58,000원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, 제가 주목하는 건 200주선입니다. 200주선. 네. 200주선 언저리까지는 저는 삼성전자는 보지 않겠습니다. 네. 그렇기 때문에, 뭐, 이런 추세선을 그어볼 수도 있고, 대충 이게 이제 이렇게 떨어지다 보면 요 200주선과 이 추세선과 이 봉이 맞닿는 그 구간 어딘가에서 반등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때까지는 지수는 약세, 이런 테마, 개별 섹터, 이슈가 있는 섹터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,
네이버 카카오는 사실 카카오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저 그 JD님하고 제가 이 8만 원대에서 매수를 받아야 된다 지금은 계속 숏 얘기하다가 이때부터 말씀을 드려서 10만 원 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10만 원이 왔어요. 이제는 사면 안 되는 구간인 거 맞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지난 정권의 그 최고 수혜주를 그 다음 정권이 이어서 간다?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. 대한민국 코스피 역사상, 글쎄요, 어떤 그 주도 섹터가 2년 이상 이렇게 막 1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, 10배 가까이 오른 주식이 2년 이상 됐던 적이 있었나 싶습니다. 아마 없었던 것 같고, 이번도 예외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, 지금 이런 구간은 저항이 맞는 구간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, 카카오는 더 오르면 숏. 지금 매수할 구간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. NC는, 저희가, 제가 얘기하는 종목은 아니고, 장중에 JD님께서 NC를 사신다 그러길래 저도 좀 보다가 사볼만 할 것 같아서 샀습니다. 저도 따라서. 이거는 JD님 픽이고 저는 이제 거기 동의를 해서 같이 이제 편승을 하는 그런 종목이고 왜 이렇게 이걸 하냐. 사실 논리는 크게 뭐 없습니다. 솔직히 네이버 카카오를 샀던 때랑 비슷한 논리예요. 사실 살만한 지점까지 왔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어쨌든 돈 잘 버는 회사고 그리고 1Q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온다 라는 콜들은 좀 있습니다. 근데 저는 이런 콜들은 사실 뭐 글쎄요 이렇게 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보고 사는 건 아니고 저는 살 때가 됐다라고 생각을 해서 사는 거고 사실 게임주들을 좀 좋게 봅니다. 제가 이 새로운 정책도 다음 주에 공개를 할 텐데 힌트라든지 약간 뭐 그 뭐라 그럴까요? 약간 예고편 트레일러 뭐 이런 느낌 말씀드리면은 게임주들도 좀 잘 봐야 되는 구간이 좀 온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정책으로 엮일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좀 미리 좀 드려보고 여전히 그렇다고 해서 건설건자재를 버리는 건 아닌데 지금은 좀 쉬어가는 구간이다. 다시 매수할 구간을 찾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시세가 안 난 이런 종목들은 좀 좋게 봅니다. 하츠, 대림비행코가 좀 덜 났죠. 특수건설도 사실 좀 많이 나서 좀 팔았고요.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와요. 네. 그쵸? 아직 멀었습니다. 네.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. 자,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, 화장품주들이 지금 자리가 되게 좋아졌어요, 갑자기. 저희가 계속 봤던 종목들, CNC 인터, 그죠? 저희가 요쯤에서 잘 팔고 원전 건설에서 노는 동안에 기간 조정을 잘 거쳤고 다시 그 지점까지 왔어요. 지금 뚫을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. 저희 클리오 그리고 이치한불 다 비슷하죠. 네, 이렇게 좀 잘 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네, 하여튼 최대한 좀 압축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좀 했어요. 네,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지수도 사실 얘기할 좀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새로운 섹터들도 좀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다음 영상에서 또 더 좋은 내용으로 네,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네, 이렇게 화이팅 많이 외쳐주시고 또 이렇게 좋은 댓글과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